엔비디아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넘어설 가능성은 현재의 접근 방식과 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낮고 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몇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챗GPT와 함께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챗GPT님, 우선 테슬라와 행복한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적 스테이션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슬라와 함께 행복한 은퇴를 꿈꾸시는 파이어즉 스테이션 구독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선 최근 젠슨 황이 CES 2025에서 발표한 내용과 테슬라의 AI 자율주행 기술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각각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줄래? 좋아요. 우선 젠슨 황이 CES 2025에서 발표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젠슨 황은 이번 발표에서 물리적 AI를 중심으로 엔비디아의 기술 발전을 소개했습니다. 이는 로봇공학과 자율주행 차량 같은 실제 환경에서 작동하는 AI 시스템에 초점을 맞춘 개념입니다. 엔비디아는 특히 드라이브-더 플랫폼과 같은 차세대 자율주행 칩셋, 그리고 AI 시뮬레이션 기술을 강조하며 협력사들과 함께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가상 환경에서의 학습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접근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접근법은 훨씬 더 현실 데이터 중심이에요. 테슬라는 실제 차량으로부터 수집한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이를 OTA 업데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개선합니다. 또한 테슬라는 레이더나 라이다가 아닌 카메라 기반의 비전 시스템을 사용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효율적인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테슬라는 실제 주행 데이터를 중심으로 기술을 개발합니다. 엔비디아는 협력사들에게 AI 플랫폼과 칩을 제공하고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해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테슬라는 이미 소비자에게 자율주행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엔비디아의 기술은 아직 협력사의 차량에 통합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이 두 접근법이 가진 장단점과 미래 가능성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면 2020년도에 발표된 벤츠와 엔비디아의 협업은 자율주행 기술의 획기적인 진전을 예고했지만, 현재 벤츠의 자율주행 기술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벤츠와 엔비디아의 협업이 2020년 발표 당시에는 자율주행 기술의 큰 도약을 예고했지만, 현재 성과가 제한적인 이유는 몇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1. 협력 구조의 복잡성. 엔비디아는 드라이브 플랫폼과 같은 첨단 기술을 제공했지만, 이 기술을 벤츠의 차량 시스템에 통합하고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차 제조사는 일반적으로 기술 통합과 생산 주기를 길게 가져가며 이 과정에서 초기 발표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다양한 국가에서 도입되기 위해 복잡한 규제와 인증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특히 벤츠와 같은 글로벌 제조사는 여러 시장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 상용화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벤츠는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라이다, 레이더 등의 다양한 센서를 활용한 멀티 센서 융합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고비용 구조를 초래하고 테슬라의 카메라 중심 비전 시스템에 비해 개발 속도와 효율성 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벤츠의 자율주행 기술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느리게 발전하는 원인 중 하나로 보입니다. 벤츠는 테슬라와 달리 대규모의 실제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 세계에서 매일 수백만 대의 차량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 이를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활용하지만, 벤츠는 데이터 축적 속도에서 크게 뒤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벤츠의 자율주행 기술은 상용화보다는 고급 기술력을 선보이는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기능으로의 전환이 더딘 편입니다. 반면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을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더 많은 피드백과 개선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벤츠와 엔비디아의 협업은 기술적으로는 유망하지만 상용화 속도와 현실 적용 면에선 여전히 도전 과제가 많습니다. 만약 벤츠가 테슬라와의 격차를 좁히려면 데이터 중심의 접근법과 더 빠른 기술 상용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리오토, 지커, 샤오미 등 여러 중국 기업들과 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협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이루어졌는지 알려줄래? 엔비디아는 리오, 지커, 샤오미 등 중국 기업들과 협력하여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오토는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칩을 사용하여 자율주행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샤오미는 엔비디아의 자율주행용 칩셋을 채택하여 전기차 SU7을 출시했습니다. 이러한 협업을 통해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은 자율주행 기술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025년 CES에서 젠슨 왕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전에 발표했던 2021년과 2023년도의 프리젠테이션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 여전히 기술의 실체나 상용화된 결과물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이는 엔비디아 자율주행 기술이 정체된 것처럼 보이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젠슨 황의 CES 2025 발표가 이전 발표들과 큰 차이가 없고 자율주행 기술 발전이 정체된 것처럼 보인다는 관찰은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를 전문가의 관점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자율주행 기술의 근본적 혁신보다는 기존 기술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CES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된 드라이브 플랫폼이나 도어 SoC는 강력한 하드웨어와 시뮬레이션 기반 기술을 제공하지만 소비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자율주행 차량이나 서비스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FSD와 같은 실질적인 성과와 비교될 때 명확히 드러납니다. 엔비디아의 전략은 협력사들에게 AI 플랫폼과 칩을 제공하고 이들이 기술을 통합해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협력사들, 벤츠, 리오토 등의 기술적 역량과 실행 속도는 엔비디아가 제시하는 비전보다 훨씬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술 상용화 속도가 정체되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엔비디아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활용합니다. 이는 실제 도로 데이터를 통해 AI를 학습시키는 테슬라의 접근법과 차이가 큽니다. 시뮬레이션은 초기 개발 단계에서 유용하지만 현실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변수와 복잡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이 실질적인 자율주행 구현으로 연결되는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기술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강력하지만 협력사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시장에 내놓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소비자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완성형 자율주행 솔루션이 부족한 점은 기술 발전이 더딘 것처럼 보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으며 OTA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이러한 상용화 경험과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접점이 부족합니다. 이는 기술적 발전을 넘어 시장에서의 성공으로 이어지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자율주행 기술의 주요 플랫폼 제공자로서 강력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테슬라와의 데이터 접근 차이, 협력사 의존 구조, 시뮬레이션 중심 개발 방식으로 인해 시장에서 정체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엔비디아가 혁신 속도를 높이고 테슬라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학습 시스템 구축, 협력사의 기술 통합과 상용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 강화, 소비자와 직접 연결된 레퍼런스 모델이나 상용화 제품 개발. CES 2025 발표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느껴졌던 이유는 기술의 발전이 아닌 상용화와 실행에서의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여러 회사가 협력할 경우 이해관계에 대한 충돌과 책임 소재 분쟁으로 인해 기술 개발 속도가 느려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엔비디아와 협력업체 간의 협업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더 깊이 분석해보면 협업 모델 자체가 가진 구조적 문제와 실행 단계에서의 도전 과제로 나눌 수 있어요. 엔비디아의 하드웨어와 플랫폼은 첨단 기술이지만
비용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라이다와 같은 고비용 센서를 채택하는 협력사들은 차량의 전체 비용을 상승시키며 이는 소비자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면 테슬라는 카메라 기반 접근으로 비용을 절감하며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협력사들의 차량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지만 협력사 간의 데이터 공유가 제한적이거나 표준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의 플랫폼이 필요한 만큼의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기술 개선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자체 차량 네트워크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 더 빠른 개선이 가능합니다. 엔비디아가 협력사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적으로 통합된 레퍼런스 모델을 개발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기술을 선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협력사들 간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고 이를 표준화함으로써 엔비디아의 기술 학습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라이다 등 고비용 센서를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협력사들이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기술 통합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에게 엔비디아가 직접적인 기술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면 통합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엔비디아와 협력사 간의 협업은 여전히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테슬라와 같은 선두주자와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기술은 테슬라에 비해 많은 한계점을 보이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넘어설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나요? 엔비디아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넘어설 가능성은 현재의 접근 방식과 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낮고 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몇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어 단기적으로 엔비디아가 이를 넘어서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테슬라는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매일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AI 모델 학습에 활용합니다. 이러한 실제 데이터는 시뮬레이션 기반 접근법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빠르게 기술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통합합니다. 이는 최적화와 실행 속도 면에서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테슬라는 이미 FSD, Full Self Driving 시스템을 상용화해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받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의 기술은 아직 협력사 단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장기적으로 테슬라를 넘어설 가능성은 다음 요인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다양한 자동차 제조사와 협력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 발전의 폭과 응용 가능성을 확장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만약 엔비디아가 협력사들의 기술 통합을 가속화하고 상용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와 연산 능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Drive Thor와 같은 강력한 칩셋은 향후 자율주행 기술의 복잡성을 처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특히 높은 처리 능력은 멀티센서 융합 기반 시스템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Omniverse와 같은 시뮬레이션 기술을 통해 자율주행 시스템을 가상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초기 개발 단계에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데 매우 유용하며 기술의 정교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비용을 낮추고 협력사들이 이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카메라 중심 접근법과 대등한 비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테슬라가 실제 도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점에서 여전히 강점을 가지므로 엔비디아가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협력사들의 데이터 공유를 확대하거나 독자적인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테슬라처럼 소비자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협력사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더 빠르게 기술을 상용화해야 합니다. 상용화 경험으로 인해 엔비디아가 단기간 내에 이를 넘어서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협력사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수집 방식과 비용 구조를 개선하며 상용화를 가속화한다면 테슬라를 추격하거나 특정 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경쟁은 데이터 중심의 통합형 접근, 테슬라과 플랫폼 기반 협력형 접근, 엔비디아의 대결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구조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테슬라와의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중국 딥시크가 핫한데 자율주행 플랫폼도 LLM처럼 중국이 엔비디아나 테슬라의 기술을 따라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중국은 AI와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 전략으로 설정하고 대규모 투자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빠른 기술 발전과 상용화 속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중국은 도로 환경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이라는 점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딥시크가 LLM에서 보여준 비용 절감과 최적화 기술은 자율주행 기술에도 응용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AI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적인 플랫폼을 구축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LLM은 클라우드 기반 연산과 데이터 학습으로 운영되지만 자율주행 기술은 차량 내 실시간 연산과 복잡한 물리적 환경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는 하드웨어와 센서 기술에서 높은 수준의 정밀도와 신뢰성을 필요로 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소프트웨어, 센서, 하드웨어, 그리고 데이터가 모두 통합된 시스템을 요구하기 때문에 LLM처럼 단순한 비용 절감 모델로만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를 따라잡으려면 AI 반도체와 플랫폼 기술에서 엔비디아의 수준에 근접해야 합니다. 딥시크가 보여준 AI 기술 최적화는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자율주행 플랫폼에서 엔비디아의 omniverse와 드라이브 오린 같은 고도화된 기술을 따라잡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방대한 실시간 주행 데이터와 OTA 업데이트를 통해 기술을 빠르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이를 따라잡으려면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한 학습과 함께 테슬라와 같은 비전 기반 접근 방식을 효율적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중국이 자율주행 플랫폼에서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따라잡을 가능성은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격차가 큽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LLM보다 더 복잡한 생태계를 필요로 하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 수준이 높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강력한 정부 지원, 비용 효율화 전략, 데이터 수집 능력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도약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